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개발한 껍질째 먹는 포도, 샤인머스켓이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맞서기 위해 홍주 시들리스라는 품종을 개발했는데요. 천안 지역 첫 수확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시설하우스. 가지마다 붉은 빛이 맴도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껍질째 먹는 포도, 홍주 시들리스입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샤인 머스켓과는 달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우리나라 신품종입니다. 천안에선 지난해 5농가에 시범 식재돼 올해 처음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봉이나 사배채 거봉 같은 거랑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홍주라는 것은 도장성이 상당히 강하고 또 1차적으로 좋은 거는 수정이 아주 100% 돼요. 수정이 잘 되는 아주 품종 같아요. 홍주는 알이 큰 이탈리아와 아삭한 식감의 펄론 품종을 교배한 것으로 사과처럼 아삭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포도씨는 퇴화돼 식감이 거의 없지만 항산화 물질인 에피카데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2019년도서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주 포도의 특징은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또 아삭한 사과 맛이 나는 포도인데요. 그 에피카데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 기능성이 아주 높은 포도입니다. 천안시는 홍주가 이미 포화 상태인 기존 외국산 품종보다 희소성과 경쟁력이 높아 재배 면적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의 원활한 묘목 공급을 위해 별도의 묘목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사전 예약제 운영을 권고했는데요. 이 때문에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영 계획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종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 지역 추모시설 운영 계획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입니다. 이곳엔 봉안당을 비롯해 잔디장과 수목장 등 여러 형태의 추모 공간이 있어 해마다 명절이면 성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실내 봉안시설은 사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실내 봉안시설은 폐쇄가 돼서 이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한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한 참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30분 단위로 제한된 인원만 봉안시설에 입장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실내 봉안시설과는 달리 실외 시설인 잔디장과 수목장은 연휴 기간에도 개방되지만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간단한 헌화와 참배만 허용됩니다. 한편 천안시 추모공원과 아산시 공설 봉안당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역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100가족씩만 15분 이내로 참배가 가능하고 아산의 경우엔 다음 달 16일까지 20분 단위로 30명씩만 참배가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봉안시설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큰 만큼 올해 추석만이라도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하늘 장사정보 종합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요, 고인분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설하시면 헌화하기도 할 수 있고요, 차례상 차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좀 비대면으로 조상님들을 만나 뵙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꼭 추모 시설을 찾아야겠다면 자칫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출발 전 전화를 통해 참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의 성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이 기간에는 전통시장 방면 정산소 출입구만 개방할 예정입니다. 10월 3일부터는 다시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천안시는 이달 말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1곳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등으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엔 제조자에게 검사 명령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해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400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각종 공사 현장의 시설 공사비와 관급자재 대금, 설계 용역비 등으로 320여 건에 달합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교육지원청 단위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 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로 지정되면서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2월 우한 교민 수용으로 타격이 심했는데 또다시 일방적인 결정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식당 안은 텅텅 비었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교육생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우한 교민 수용에 이어 또다시 타격을 입은 상인들은 가게 유지조차 어렵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생활치료센터가 언제까지 운영될지 몰라 더욱 막막한 상태입니다. 아예 이 안쪽은 문 연 데가 없어요. 호프집 다 닫았어요. 예, 그리고 뭐 식당도 점심에 한 20만 원 팔면 저녁에 아예 개시도 못하고 예, 그렇게 손님이 없는 상황이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상가는 모두 12곳. 이 가운데 한 곳은 폐점까지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개점 휴업인 상태입니다. 상인들은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찰인재개발원을 또다시 수용시설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도 국민으로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지원받은 것조차도 상환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환 기일을 좀 연장해달라. 거치 기간을 4,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저희들은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형평성에 따라 아산 지역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 아산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아왔던 상인들의 생계 문제가 터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청사 출입자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개선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안심콜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은 청사 출입 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통화 기록이 시 전산 서버에 남아 4주간 보관된 후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크게 줄게 됐습니다. 아울러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입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감염 예방을 위해 1인 1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을 세 구역으로 확대 설정하고 현수막과 문자 등을 통해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곡교천 주변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를 순회 소독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 가금 농가와 축산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가금 사용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농산물하면 단연 호두가 떠오르실 겁니다. 최근엔 호두를 넣은 육포까지 나와 천안의 명물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정작 제품에 들어가는 호두는 모두 수입산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천안에서 출시된 호두 육포입니다. 육포에 호두를 넣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간식용이나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천안시도 천안 명물, 천안 특산물, 심지어 천안 대표 농산물인 호두를 가미했다는 문구까지 써가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천안에서 생산한 호두를 넣은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육포에 들어간 호두는 사실 미국산과 칠레산입니다. 업체 측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천안 호두가 수입산보다 2배 이상 비싸고 공급량도 부족해 수입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역 호두 과자점 중에서 천안 호두를 사용하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호두 시베지인 천안의 명성은 충북 영동이나 경북 김천 등에 밀린 지 오래입니다. 호두 생산량과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두 브랜드 파워 1등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타 지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호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 생산량 향상과 호두를 소재로 한 문화 관광 상품 개발 등 천안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조차 수입산 호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에서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6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밀폐된 가방 안에서 숨을 쉬기 어려운 자세로 갇혀 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도 더 작은 가방에 피해 아동을 가두고 드라이기 바람을 불어넣거나 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잔혹하고 아이에 대한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 또는 왜곡하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모 A씨가 주장한 가방 위에서 뛰지 않았다는 점과 드라이기 바람을 손에만 불어넣었다는 점은 당시 함께 있던 자녀들의 진술에 따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은 떨어진다며 위치 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그 강도라든지 참혹성이라든지 그 기간이 더 길고 크기 때문에 또 더구나 불가학력의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이 아니라 특수하게 적용을 해서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검찰은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합니다. 이달 중에 구성되는 TF는 유치 전략과 입지 여건 분석 등의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 추진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마을 상수도를 통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던 12개 읍면 6,400여 가구의 광역 상수도 보급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억 원을 들여 농촌 지역 마을 상수도를 광역 상수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촌 지역은 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광역 상수도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질 검사 부적합 지역과 마을 상수도 폐쇄 지역에 먼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 카드사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세종 시민들의 역외 소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한개 카드사 조사 자료만으로 역외 소비율을 분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역외 소비율, 그러니까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비중은 하나카드 기준으로 73.7%에 이릅니다. 1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73만 원 이상을 외지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역화폐 여민전입니다. 발행된 지 6개월이 넘은 지금 효과는 나타나고 있을까요? 발행 초기 여민전의 인기는 그야말로 선풍적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4월엔 23일 만에 해당 월 발행액을 모두 소진하더니 5월부터 7월까지는 단 몇 시간 만에 발행액이 동인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부터는 수십억 수준이었던 월 발행액을 매달 300억 원으로 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영향 탓인지 올해 상반기 세종시 역외 소비율은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73.7%와 비교해 14%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여민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출시 이후 어제까지 모두 839억 원을 판매하였고 이 중 725억 원이 사용되는 등 역내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 한 곳의 카드사 이용 실적만 보고 역외 소비율을 따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이 된 하나카드가 여민전 발행 카드란 점을 감안하면 어차피 역내에서만 소비해야 하는 특성상 역외 소비율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때문에 여민전이 출시된 지 이제 6개월이 넘은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여민전의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이달 21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보다 폭넓은 여민전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선물이나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0%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전원을 꺼놨거나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복합 건축물이나 다중 이용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포상금은 세종 시민에 한해 1회 5만 원씩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시에서도 1리터짜리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세종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소량 발생 추세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1리터짜리 봉투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장기 방치로 인한 악취나 위생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그리고 NH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가 지역 입주기업의 자금이나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기업 금융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문 심사 담당을 설치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종합적 기업 금융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자금 대출 시 최대 1.2% 금리 우대와
대상기업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은 공유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세종시가 강제 수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도담동 일원 한 사설업체가 운영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앞 인도는 물론 자전거 도로 중앙에 주차돼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해 주간은 물론 특히 야간엔 안전사고 위험마저 있습니다. 애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해서 그리고 여기 애기 엄마들 많이 다녀서 유모차도 많이 끌고 다니는데 도로폭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게 있으면 뭉쳐 다니기 좀 불편하고. 현재 세종시에선 2개 사설업체가 330여 대 이러한 전동 킥보드를 배치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과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시에서 제재할 마땅한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세종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도나 인도 등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강제 수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제 수거 조치는 도로구역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 시행됩니다. 업체 관계자와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바람직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와 협의를 통해 운영 중이지만 역시 도로 불법 점용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공유 전기 자전거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앞으로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 민간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행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관내 올여름 에어컨 화재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세종 소방본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여름 에어컨 화재는 모두 2건 발생해 지난해 6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화재 발생 사례를 보면 에어컨 실내기 연결 부위 단락 화재와 실외기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가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올여름 세종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 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거둔 소중한 성과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세종시 사회적 경제공동체센터가 도담동 싱싱장터 일원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은 교육장과 회의실, 북카페 등으로 2층은 사무공간과 공유 오피스 등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주민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주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사전 예약제 운영을 권고했는데요. 이 때문에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영 계획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종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 지역 추모시설 운영 계획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입니다. 이곳엔 봉안당을 비롯해 잔디장과 수목장 등 여러 형태의 추모 공간이 있어 해마다 명절이면 성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실내 봉안시설은 사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실내 봉안 시설은 이제 폐쇄가 돼서 이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한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한 참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30분 단위로 제한된 인원만 봉안 시설에 입장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실내 봉안시설과는 달리 실외 시설인 잔디장과 수목장은 연휴 기간에도 개방되지만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간단한 헌화와 참배만 허용됩니다. 한편 천안시 추모공원과 아산시 공설 봉안당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역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100가족씩만 15분 이내로 참배가 가능하고 아산의 경우엔 다음 달 16일까지 20분 단위로 30명씩만 참배가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봉안시설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큰 만큼 올해 추석만이라도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하늘 장사정보 종합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요, 고인분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설하시면 헌화하기도 할 수 있고요, 차례상 차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좀 비대면으로 이제 조상님들을 만나 뵙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꼭 추모 시설을 찾아야겠다면 자칫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출발 전 전화를 통해 참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의 성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개발한 껍질째 먹는 포도, 샤인머스켓이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맞서기 위해 홍주 시들리스라는 품종을 개발했는데요. 천안 지역 첫 수확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시설하우스. 가지마다 붉은빛이 맴도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껍질째 먹는 포도, 홍주 시들리스입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샤인머스켓과는 달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우리나라 신품종입니다. 천안에선 지난해 5농가에 시범 식재돼 올해 처음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봉이나 사배채 거봉 같은 거랑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홍주라는 것은 도장성이 상당히 강하고 또 1차적으로 좋은 거는 수정이 아주 100% 돼요. 수정이 잘 되는 아주 품종 같아요. 홍주는 알이 큰 이탈리아와 아삭한 식감의 펄론 품종을 교배한 것으로 사과처럼 아삭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포도씨는 퇴화돼 식감이 거의 없지만 항산화 물질인 에피카데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2019년도서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주 포도의 특징은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또 아삭한 사과 맛이 나는 포도인데요. 그 에피카데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 기능성이 아주 높은 포도입니다. 천안시는 홍주가 이미 포화 상태인 기존 외국산 품종보다 희소성과 경쟁력이 높아 재배 면적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의 원활한 묘목 공급을 위해 별도의 묘목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이 기간에는 전통시장 방면 정산소 출입구만 개방할 예정입니다. 10월 3일부터는 다시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천안시는 이달 말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1곳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등으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엔 제조자에게 검사 명령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해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400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각종 공사 현장의 시설 공사비와 관급자재 대금, 설계 용역비 등으로 320여 건에 달합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교육지원청 단위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 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로 지정되면서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2월 우한 교민 수용으로 타격이 심했는데 또다시 일방적인 결정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식당 안은 텅텅 비었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교육생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우한 교민 수용에 이어 또다시 타격을 입은 상인들은 가게 유지조차 어렵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생활치료센터가 언제까지 운영될지 몰라 더욱 막막한 상태입니다. 아예 이 안쪽은 문 연 데가 없어요. 호프집 다 닫았어요. 예, 그리고 뭐 식당도 점심에 한 20만 원 팔면 저녁에 아예 개시도 못하고 예, 그렇게 손님이 없는 상황이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상가는 모두 12곳. 이 가운데 한 곳은 폐점까지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개점 휴업인 상태입니다. 상인들은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찰인재개발원을 또다시 수용시설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도 국민으로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지원 받은 것조차도 상환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환 기일을 좀 연장해달라. 거치 기간을 4,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저희들은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형평성에 따라 아산 지역만 지원한 것은 어렵다는 입장. 아산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아왔던 상인들의 생계 문제가 터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청사 출입자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개선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안심콜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은 청사 출입 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통화 기록이 시 전산 서버에 남아 4주간 보관된 후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크게 줄게 됐습니다. 아울러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입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감염 예방을 위해 1인 1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을 세 구역으로 확대 설정하고 현수막과 문자 등을 통해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곡교천 주변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를 순회 소독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 가금 농가와 축산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가금 사용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농산물 하면 단연 호두가 떠오르실 겁니다. 최근엔 호두를 넣은 육포까지 나와 천안의 명물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정작 제품에 들어가는 호두는 모두 수입산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천안에서 출시된 호두 육포입니다. 육포에 호두를 넣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간식용이나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천안시도 천안 명물, 천안 특산물, 심지어 천안 대표 농산물인 호두를 가미했다는 문구까지 써가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천안에서 생산한 호두를 넣은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육포에 들어간 호두는 사실 미국산과 칠레산입니다. 업체 측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천안 호두가 수입산보다 2배 이상 비싸고 공급량도 부족해 수입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역 호두 과자점 중에서 천안 호두를 사용하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호두 시베지인 천안의 명성은 충북 영동이나 경북 김천 등에 밀린 지 오래입니다. 호두 생산량과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두 브랜드 파워 1등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타 지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호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 생산량 향상과 호두를 소재로 한 문화 관광 상품 개발 등 천안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조차 수입산 호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에서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6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밀폐된 가방 안에서 숨을 쉬기 어려운 자세로 갇혀 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도 더 작은 가방에 피해 아동을 가두고 드라이기 바람을 불어넣거나 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잔혹하고 아이에 대한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 또는 왜곡하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모 A씨가 주장한 가방 위에서 뛰지 않았다는 점과 드라이기 바람을 손에만 불어넣었다는 점은 당시 함께 있던 자녀들의 진술에 따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은 떨어진다며 위치 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학대로 인한 살인은 그 강도라든지 참혹성이라든지 그 기간이 더 길고 크기 때문에 또 더구나 불가학력의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이 아니라 특수하게 적용을 해서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검찰은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합니다. 이달 중에 구성되는 TF는 유치 전략과 입지 여건 분석 등의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 추진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마을 상수도를 통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던 12개 읍면 6,400여 가구의 광역 상수도 보급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억 원을 들여 농촌 지역 마을 상수도를 광역 상수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촌 지역은 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광역 상수도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질 검사 부적합 지역과 마을 상수도 폐쇄 지역에 먼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 카드사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세종 시민들의 역외 소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한개 카드사 조사 자료만으로 역외 소비율을 분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역외 소비율, 그러니까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비중은 하나카드 기준으로 73.7%에 이릅니다. 1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73만 원 이상을 외지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역화폐 여민전입니다. 발행된 지 6개월이 넘은 지금 효과는 나타나고 있을까요? 발행 초기 여민전의 인기는 그야말로 선풍적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4월엔 23일 만에 해당 월 발행액을 모두 소진하더니 5월부터 7월까지는 단 몇 시간 만에 발행액이 동인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부턴 수십억 수준이었던 월 발행액을 매달 300억 원으로 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영향 탓인지 올해 상반기 세종시 역외 소비율은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73.7%와 비교해 14%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여민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출시 이후 어제까지 모두 839억 원을 판매하였고 이 중 725억 원이 사용되는 등 역내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 한 곳의 카드사 이용 실적만 보고 역외 소비율을 따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이 된 하나카드가 여민전 발행 카드란 점을 감안하면 어차피 역내에서만 소비해야 하는 특성상 역외 소비율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때문에 여민전이 출시된 지 이제 6개월이 넘은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여민전의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이달 21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보다 폭넓은 여민전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선물이나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0%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전원을 꺼놨거나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복합 건축물이나 다중 이용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포상금은 세종 시민에 한해 1회 5만 원씩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시에서도 1리터짜리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세종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소량 발생 추세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1리터짜리 봉투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장기 방치로 인한 악취나 위생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그리고 NH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가 지역 입주기업의 자금이나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기업 금융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문 심사 담당을 설치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종합적 기업 금융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자금 대출 시 최대 1.2% 금리 우대와 대상 기업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은 공유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세종시가 강제 수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도담동 일원 한 사설업체가 운영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앞 인도는 물론 자전거 도로 중앙에 주차돼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해 주간은 물론 특히 야간엔 안전사고 위험마저 있습니다. 애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해서 그리고 여기 애기 엄마들 많이 다녀서 유모차도 많이 끌고 다니는데 도로폭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있으면 뭉쳐 다니기 좀 불편하고. 현재 세종시에선 2개 사설업체가 330여 대 이러한 전동 킥보드를 배치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과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시에서 제재할 마땅한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세종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도나 인도 등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강제 수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제 수거 조치는 도로구역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 시행됩니다. 업체 관계자와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바람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와 협의를 통해 운영 중이지만 역시 도로 불법 점용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앞으로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 민간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행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관내 올여름 에어컨 화재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세종 소방본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여름 에어컨 화재는 모두 2건 발생해 지난해 6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화재 발생 사례를 보면 에어컨 실내기 연결 부위 단락 화재와 실외기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가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올여름 세종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 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거둔 소중한 성과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세종시 사회적 경제공동체 센터가 도담동 싱싱장터 일원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은 교육장과 회의실, 북카페 등으로 2층은 사무공간과 공유 오피스 등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주민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